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성택 부위원장의 2인자의 삶, 40여 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네, 장성택 사형의 의미와 북한 정국에 대해서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북한 강성산 전 총리의 사위인 강명도 경민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북한의 강성산 전 총리 사위까지 이제 하셨던 우리 강명도 교수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그 처형 소식 접하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북한에 계셨으면 좀 위험하지 않으셨겠어요? 뭐 상당히 위험했을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저는 뭐 총리 사위이기 전에 저희 칠걸 가문이거든요. 강씨 가문, 강반석이, 김일성 외가. 근데 그쪽에 이제 자주 놀러 오기도 했고, 만경대 가문하고 칠걸 가문 두 개 가문이 있는데, 지금은 백두혈통이라고 하지만 김일성, 김정일 시대는 만경대, 칠걸 가문을 더 중시했죠, 그때 당시에. 혁명의 뭐 심장, 만경대를 뭐 혁명의 심장, 고향, 백두 뭐 혁명 고향이라고까지 불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김정일 시대 와서는 이제 백두산을 그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귀틀집을 져놓고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제 그쪽 백두혈통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이거 사건을 보면서 이런 예상은 했던 겁니다. 장성택이가 밀려나던가 아니면 김정은이가 죽던가 둘 중에 하나 판가름 날 거다 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 작업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하고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뭐 처형됐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하신 건가요? 그건 뭐 또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으니까. 그런 작업 장성택이 손을 우리가 이제 연결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끌어올라고 사실 했어요, 제가. 그런 움직임을 했거든요, 사실. 어디 북한에 계실 때요? 지금이요, 지금. 네, 몇 달 전부터. 그런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장성택이하고 손잡으면 김정은이 칠 수 있다. 치고 장성택이가 정권을 잡으면 핵을 포기하고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데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해가지고 그 이제 연계 고리를 이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까지 했지, 사실은. 그래요? 예. 지금 그러면 북한이 오늘 판결문에서 밝힌 저 장성택이 이제 외부하고 이렇게 뭐 손을 잡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 오히려 입증해주는 대목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남조선 뭔가 미국 측과 협력하여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측도, 미국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은 저는 몰라요. 우리 정보기관에서 하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그런 그 연계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장성택이 내가 다친다, 내가 김정을 치지 않으면 앞으로 내가 다친다 하는 걸 우리가 장성택이한테 알려가지고 이걸 하려고 사실은 이제 오늘 청산했기 때문에 제가 사형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제 또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뭐 다른 언론기관에서는 이제 말 안 하고 있다. 오늘 처음 내가 밝히는 거죠. 조금 얘기해 주세요. 김정은을 치지 않으면은 네가 다친다라고 그 장성택이 다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어떤 움직임이 보였었나요? 감지된 게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뭐 2인자, 일반 2인자가 아닙니다. 장성택이는. 김정은이 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김정은이하고 장성택이는 서로 이렇게 뭐 견제 세력이 아니고 원래 장성택이가 김정은을 옹립하고 2년 동안 공고히 하는 데는 이바지 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장성택이 세력이 상당히 커진 거죠. 그리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없는 지금 현 상황에서 김정은이 혼자서 이 모든 당정군을 이끌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거죠, 기반이. 그럼 여기서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 장성택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택이한테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장성택이한테 권력이 집중되다 하니까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연히 김정은이는 뭐 호수아비가 되고 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장성택이가 북한의 모든 당정군 또 국가까지도 움직이고 나간다고 하고 봤을 때는 만약시 이제 뭐 김경희가 이제 뭐 백두혈통 하나 남은 김경희인데 그가 사망했을 때는 김정은이는 뭐 잘못되든지 아니면 밀어내든지 아니면 호수아비가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였던 것이 북한의 오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치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 반드시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는 것이 북한 현실이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언론에 나오셔서 처음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장성택은 이제 이미 어제 사형이 됐지 않습니까? 뭐 아주 북한 정치사에서도 이제 거의 뭐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장성택하고 그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일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걸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일단 어쨌든 장성택이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도모하려고 했던 것만은 맞습니다.
한 몇 달 전부터 그 일을 해왔어요. 실제로. 큰 그림을 그린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를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 정부도 그렇고 지금 가장 걸림돌이 남북관계 해결이나 북중관계 문제에서 핵 아닙니까? 네. 김정은이가 존재하는 핵은 포기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김정은이는 김일성, 김정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유은 정치입니다. 유은 정치에서 핵을 포기하는 건 바로 김정일이 유은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부정해야 됩니다. 네. 핵을 포기하려면. 그래서 핵병진 노선이 이거는 김정일 시대부터 핵병진 노선 나왔지만은 핵을 가지려는 건 김정일이가 아니고 바로 김일성 때부터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무너진 다음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핵밖에 없다 해가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고 그리고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김정일이가 등장해서는 거기에 도만 이제 그 선군 정치를 하면서 북한이 막 굶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 이제 뭐 이 유럽 뭐죠 중동 국가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핵만이 자기들이 살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에다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핵병진 노선 내왔고요. 그리고 핵 개발 핵 실험도 3번이나 했습니다. 김정일 시대 때. 네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 핵을 김정일이가 과연 포기할 수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봤거든요. 그럼 장성택은 핵을 포기하게끔 하려고 했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성택이나 다른 인물이 정권을 잡으면 네. 김정일이나 김일성의 유은 정치나 북한의 그 3대 세습을 부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나 김정은이가 계속 정권을 잡고 최고 지도자가 되는 한 아버지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노선이나 당 정책이나 노선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지금 가장 그 골림돌이거든요. 김정은에게는. 네. 그게 가장 이제 아킬레스건이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존재하는 한 핵은 포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게 장성택으로 반 거죠. 그럼 오늘 그 사형 판결문에서도 나왔듯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것이 어떤 북한 정권이 그 장성택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도모를 했었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저는 실제로 그럴 수 얼마든지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그 김정은이가 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나 북중관계 악화시키게 되면 네. 장성택이가 나설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장성택이가 나설 거다. 중국이 가장 기대했던 게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데서 북한이 자기네가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자기는 얼마든지 북한의 핵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가능하다 하고 미국하고 우리 한국 쪽에다 이야기했거든요. 네. 또 시간을 달라고 했거든요. 자기네가 포기시키는 거 절대 용서 안 하고 핵을 포기시킬 것이다. 그걸 누구를 믿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냐면 바로 장성택이었습니다. 네. 장성택이를 믿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을 김정은이나 김정일 비롯한 이 백두혈통으로 일컬어지는 그 세력들이 몰랐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네. 예.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장성택이를 주시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조직 지도부나 김여정이 지금 뭐 틀어지고 있다는 그 조직 지도부 소기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삼촌 집무실 소기실을 비롯해가지고 그쪽에서 장성택이를 감찰해 왔다는 거죠. 경계를 해 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전격 치게 된 것은 그 계기가 최근에 나온 정보지만 장성택이 최측근이 김종남이를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10월 말에.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뭐 놀랐다기보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아마 판단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김정남을 10월 말에 지금 김정남은 외국에 지금 나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10월 말에 장성택의 측근이 이제 만났다고 하면은. 그렇죠. 구체적으로 왜 만난 겁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 장성택이하고 김정희가 돌봐왔고. 예. 아마 돈도 좀 보내주고. 네. 아마 좀 잘 있으라고 그 하나 실례를 들어서 김한설이라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핀란드 언론과 나와서 김정은이 독재자라고 강력히 비판한 적이 있어요. 예. 김종남이도 아버지는 3대 세습을 원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김정은이나 북한 3대 세습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한 1년 전부터 싹 없어졌어요. 최근 금년 초부터인가 작년 말부터인가 일체 모든 언론 인터뷰가 아사히 쪽에서 일본 쪽에서 기자들이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김종남이는. 네. 그런데 최근에는 만난 그 자리가 전혀 안 나오고 일본 언론 쪽에서도 김종남이 만났던 게 없습니다. 그전엔 아사히 기자가 전용 담당 기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김종남이하고. 뭐 책까지 쓸 정도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는데 이게 누가 경고를 줬냐면 지금 조용히 있으라고 경고 준 사람이 바로 장성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성택가 조용히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다치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권을 잡는다고 내가 세력을 확대할 때까지 이제 가정을 하면 지금은 가만히 있어라. 언젠가는 날이 온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10월 말에 보낸 거는 그 맥락에서 보냈다는 것보다 그래서 잠적에 있었는데 10월 말에 최측근을 보내가지고 돈을 전달했답니다. 돈을. 생활비를 전달해주면서 조용히 있으라고
해서 보냈는데 김정은이가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하죠, 이제. 지금 점점 8월부터 그 김정은이하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좀 뭐 순애도 그렇고 하고 삐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장성태가. 저는 그걸 우린 이미 전에 간파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삐뚤어지게 나가 지금 저게 나와서 삐뚤 써 앉아 있는 게 삐뚤어지게 된 게 아니고 네. 최룡해나 이제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지금. 장성태기가 아니면. 자, 예. 당정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예. 김경희가 있는데 김경희가 건강이 악화되지 않았다면 지금 병중에 병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병원이 지금 입원하고 있다는 상태인데 병원이 그렇게 완전히 뭐 혼수 상태는 아니지만 정치에 개입할 정도로 지금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개입하지 못할 정도로.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당정군을 컨트롤할 사람. 당정군을 컨트롤한다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자, 김정은이가 최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거 자기 앉아서 결론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 능력, 경험, 부족 하나도 없습니다. 그 경험도 없고 어떻게 대미관계, 대남관계, 북중관계 풀어나갈지 몰라요. 김정은이는.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남관계는 누가 주도합니까? 김양권이 아닙니까? 당에서 대남관계를 주도하는 건 김양권입니다. 자, 내각을 주도하는 거는 박봉주입니다. 그리고 군을 틀어지고 군을 움직이는 건 최룡해죠. 그럼 최룡해하고 김양권이하고 박봉주 이 세 명이 의견이 맞질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의견이 분분하면 최룡해는 군부 입장을 대변해가지고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야 된다고 주문할 거고 또 김양권이는 김양권이대로 지금 우리 정복 세력이 저렇게 타격받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노선 갈 수 없다. 그러면 여기 정복 세력이 다 무너진다. 이렇게 또 강경하게 주문할 거고 박봉주는 일을 많이 벌려놨습니다. 내각에서 일을 많이 벌려놓다 나니까 지금 경제개발이요 뭐요 하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박봉주는 다시 김정은이한테 자 북미관계 안 풀리면 안 된다. 북중관계 안 풀리면 안 된다. 남북관계 안 풀려서 우리가 돈이 들어올 수 없다. 이거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박봉주였는데 그러면 김정은이가 여기서 듣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도대체 안 되니까 최룡해도 그렇고 박봉주도 그렇고 김양권이도 그렇고 장성택이한테 와가지고 장 부장 내가 나서라. 당신이 나서야 된다. 내가 이걸 컨트롤 해줘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장성택이가 내가 낮에 상관 안 한다. 내가 가서 하라. 내가 직접 지시받고 내가 최룡이다 하면 최룡이 내가 가서 정은이한테 가서 지시받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오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정보가 입수 받았거든요. 실제로. 삐딱싸게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네가 잘하든 못해도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 너 나 빼놓고 어디 하나 잘하나 보자 하고 이런 나갔다는 것이 지금 북한의 보도 성명에도 나왔는데 그것을 그 정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지금 유일적 지도체제를 고세했다고 나오거든요. 고부했다. 고세하고 당의 용도 체계를 고세했다. 지금 그 한 말씀 다 지금 뭐 저희가 좀 특종으로 지금 속보로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말씀 지금 전 북한 강성산 전 총리의 사위이신 강명도 교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그 주문이 구체적으로 지금 몇 달 전부터 저희가 연기 북한의 체제의 변화를 저희가 연기 안 하고 사람도 보내고 했어요. 실제로 장성택이 쪽으로 사람도 띄우고 그랬거든요. 그 장성택하고 가까운 사람을 이제 통해가지고. 근데 그 체제 변화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체제 변화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이 가지고는 안 된다. 김정은이가 전제해가지고는 핵도 포기할 수 없고 지금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그 자기네 손친 또 할아버지까지 내려오는 그 노선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걸 부정하는 순간에 김정은이는 김정은이가 아닌 겁니다. 김정은이가 김정일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언이나 아버지의 정치 노선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 김정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군 정치를 계속 강하게 나오고 뭐 핵무기도 실험하고 김정은이 올라와서도 2009년도인가요? 마지막 핵 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한 것도 김정은이가 올라와서 미사일 실험하지 않았습니까? 12월 달에. 이런 것들을 봐서는 강경하게 핵병진 노선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지 않게 되면 장성택이나 박봉주를 비롯한 개방개혁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북중관계나 북미관계나 이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푸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만약시 김정일이가 포기 안 하면 김정일을 호수아비를 만드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수아비 만든다는 게 뭐냐면 자기 세력을 확대해가지고 뭐 구테타를 일으켜서 김정은이 제거하는 것보다 앞으로 자기 세력을 확대해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실질적인 통치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누구 때가 가능하냐. 김경희가 죽었으면 아마 그게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지금 강 교수님. 지금 우리 북한 주중 대사관에 장성택 측근이 지금 망명 요청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일각에서는 강 교수님도 가서 만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누군지 짐작하십니까 혹시? 여기서 제가 만났다 안 만났다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 사실 비슷한 사실 있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측근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짐작하신다면? 그게 대사 아닐까요? 제가 봐서는. 네, 지재령 대사. 지재령 대사가 망명을 요청했다. 아니 지재령 대사 망명 요청했다는 것보다도 예. 만약시 이제 제가 가만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고위 관료들이 북한에서 나와 있는 해외 고위 관료들이 손이 없어요. 나인이 보니까. 예. 근데 지금 나인이라는 건 뭐냐? 한국에 될 수 있는 나인, 아니면 미국에 될 수 있는 나인. 이렇게 갑자기 처형될 줄 북한에 있는 모든 그 외교관들도 몰랐습니다, 진짜. 네. 예. 대외경제협력 부문에서 나와 있는 무역일가나 경제부문에 관한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렇게 전격적으로 처형될 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우리 해외 언론, 특히 우리 한국 언론에서 우리 국정원에서 발표하고 나서 국회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이걸 발표하고 나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막 떠들었잖아요. 우리 언론이 그냥 계속 특정으로 다뤘지 않습니까? 모든 언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으로 다루니까 어떻게 되면 해외 특정으로 또 나갔습니다. 중국 언론에서 계속 나왔어요. 이거. 제가 중국 가니까 이 언론 계속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 사람들은 북한의 이 고위 관료들도 북한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지금 이용하나 장수가 처형됐다는 걸 안 게 아니고 네. 해외 언론을 통해서 중국 언론이나 우리 한국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예. 그게 상당히 그 분위기가 아주 침울했습니다. 그러나 설마 장성택을 처형까지 하겠나 저렇게 공개 체포까지 하겠는가는 설마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 사람들도. 그러다 이제 그때 8일 날인가 그 공개 체포하는 장면을 중국에서도 보도했습니다. 네. 중국 CCTV로. 예. 국영방송으로 보도하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하고 그때부터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처음부터 한국과 미국과 우리 중국에 어떤 손을 대서 하려고 하진 않았던 겁니다. 이런 일이 딱 터지니까 자기도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인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미국에 있는 나인이라든가 네. 한국에 있는 나인이나 중국 나인 이런 걸로 찾아가지고 자기들이 돌아가면 처형될 수 있다고 생각된 사람들은 상당히 망명 의사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처형 사실이 이제 오늘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더 좀 해외 나가 있는 북한 대사들이 동요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동요할 가능성이 미국이든 있는데 우리든 이제 벌써 라인을 13일까지 다 철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더라고요. 벌써 가족들은 다 위험한 사람들은 가족은 다 철수해. 제가 봐도 지대령 가족도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모든 외교관 고위 외교관들의 가족을 일부 철수시켜 온 거는 제가 확인했어요. 철수가 북한으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복귀를 귀환했다. 전 세계에 있는 북한 대사들입니까? 아니면은 장성택 라인입니까? 전 세계라고는 볼 수 없고 예. 제가 가서 보고 확인된 지역에서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그 지역이 어딘가요? 동남아. 동남아 쪽이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예.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의 북한 대사들이 지금 본국으로 이제 네, 성환되고 있고 성환되고 또 성환된 사람도 있고 가족이 성환되고 여기 처리할 사람들이 처리할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처리하면 공백이 생기니까 그 중에서 가족을 먼저 소환을 시켰더라고요. 예. 저기 소환에 불응하고 불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망명을 요청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가족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쉽게 망명을 이렇게 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앞서서 그 체제 변화를 도모했다고 하셨는데 김정남을 만난 이유는 왜 그런 걸까요? 김정남을 다시 어떤 북한의 권력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시 영향을 지금 미치려고 현 단계에서 김정남이를 옹립하려고 했다는 거는 보지 않아요, 저는. 옹립하려고 했다고 본 게 김정남이를 만난 것 같지는 않고요. 항상 그 장성택이가 돌봐주고 있었으니까 자기 축구를 보내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돈 좀 갖다 주고 생활비 갖다 주라 해가지고 축구를 보냈는데 이걸 결정적 요인은 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것도 한 개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거죠. 그 중에 빨리 장성택이를 치게 된 원인이 이것도 저는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판결문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판결문에 거반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말해요. 행간을 읽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는 담겨 말씀이신가요? 있죠. 예. 그러시니. 장성택의 행동에.